나는 그날 모든 것을 잃었다. 아니, 잃은 게 아니라 빼앗겼다. 내 인생의 절반을 바쳐 세운 회사, 사랑했던 여자, 심지어 내 이름조차. 이 프로젝트, 누가 승인했어? 회의실에서 쏟아진 그 한마디가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승인을 내린 사람은 나였으니까.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아니, 속임수였다. 서울의 번잡한 강남거리, 2025년 여름. 더위가 사람들을 녹여내는 그날, 나는 오피스 빌딩 45층의 유리창 너머로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 회사, 네오웨이브의 CEO로서 나는 미래를 팔아먹는 남자였다. AI 기반의 데이터 트레이딩 시스템, 그게 우리의 주력 제품.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그 기술은 내 손으로 직접 키워낸 괴물이었다. 하지만 그 괴물은 배신자였다. 준호 씨, 오늘 회의는 어때요? 내 비서, 지은이가 커피를 들고 들어오며 물었다. 그녀의 미소는 항상 완벽했다. 30대 중반의 나, 박준호는 그녀를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가족처럼 여겼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우리는 5년 전부터 이 회사를 함께 세웠다. 그녀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그 프로젝트가 이제는 억 단위의 계약을 따내고 있었다. 좋아. 투자자들 앞에서 데모만 잘 풀리면 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최근 데이터 유출 소문이 돌고 있었다. 누군가 우리 시스템을 해킹하려 한다는 이야기. 나는 지은이에게 그걸 맡겼다. 그녀가 최고의 보안 전문가니까? 회의실에 들어서자 투자자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그들 중 한 명, 김 회장님의 눈빛이 유독 날카로웠다. 그는 우리 최대 투자자, 한성그룹의 수장. 그의 한마디가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었다. 데모가 시작되었다. 화면에 떠오른 AI 그래프, 주식시장의 미래를 예측하는 그 아름다운 선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훌륭해요, 박 대표. 이 기술이라면 우리는 무적입니다. 김 회장님이 말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은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다. 대표님. 문제가 그녀의 손에 쥔 태블릿이 떨리고 있었다.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 시스템 침투 확인. 데이터 유출 중.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투자자들이 웅성거렸다. 김 회장님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이걸 승인했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실수일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지은이가 내게 다가와 속삭였다. 준호 씨, 당신 이름으로 승인 로그가 누군가 조작한 것 같아요. 그날 밤, 경찰이 회사로 들이닥쳤다. 데이터 유출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산업 스파이, 국가 기밀 유출 혐의. 나는 체포되었다. 지은이는 울면서 나를 따라 나왔다. 미안해요, 준호 씨, 내가 막을 수 있었는데. 감옥에서 보낸 첫밤, 나는 그녀의 편지를 받았다. 준호 씨, 당신을 믿어요. 곧 풀려날 거예요. 사랑해요. 그 편지가 내 유일한 빛이었다. 하지만 그 빛조차 곧 꺼졌다. 재판은 순식간에 끝났다.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내 IP 주소, 내 디지털 서명. 변호사는 변명조차 하지 못했다. 박준호, 10년형 여판사의 망치 소리가 내 심장을 쳤다. 지은이는 법정에서 울었다. 그녀의 눈물이 내 마지막 추억이 되었다. 감옥 생활은 지옥이었다. 서울 외곽의 교도소, 콘크리트 벽 사이에서 나는 매일 밤 그날을 되새겼다. 누가 나를 배신했나? 왜 나일까? 돈, 권력, 아니면 사랑. 3년이 흘렀다.
가석방으로 나온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회사. 이미 지은이가 인수했다. 그녀는 이제 네오웨이브의 CEO. 뉴스에서 그녀의 미소를 보며 나는 이를 갈았다. 그녀가? 내 지은이가? 나는 그녀를 찾아갔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그녀의 새집이 문을 열자 그녀가 서 있었다. 준호 씨, 어떻게? 그녀의 눈에 놀라움과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스쳤다. 왜 그랬어? 지은아, 나는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오해야. 내가 도와줄게.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거짓. 그날부터 내 복수는 시작되었다. 올바른 일을 하려다 모든 걸 잃은 이 순간, 나는 더 이상 박준호가 아니었다. 나는 그림자였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옛날 노트북을 꺼냈다. 감옥에서 보낸 세월 동안 나는 머릿속으로만 계획을 세웠다. 증거를 모아야 했다. 그 승인 로그, 누가 조작했는지. 나는 해커 친구, 옛 동료 민수를 불렀다. 그는 이제 프리랜서, 다크웹에서 일했다. 준호 형, 진짜야? 지은 누나가 민수가 물었다. 그의 눈에 동정심이 스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만 잡아. 나머진 내가 할게. 우리는 밤새워 코드를 파고들었다. 네오웨이브의 서버, 여전히 내 백도어가 살아있었다. 로그를 추적하니 이상한 IP가 떠올랐다. 한성그룹의 내부 네트워크. 김 회장님. 이게 김 회장님의 아들이야? 김태준, 민수가 중얼거렸다. 김태준, 김 회장의 외아들. 그는 우리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왔었다. 젊고 야심만만한 녀석. 하지만 왜? 더 깊이 파고들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그 데이터 유출은 단순한 스파이가 아니었다. 한성그룹의 내부 거래, 불법 자금 세탁. 우리 AI가 그걸 노출시킬 뻔했다. 김태준은 그걸 막기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승인 로그를 내 이름으로 위조한 거다. 하지만 지은이는? 그녀의 로그도 섞여 있었다. 그녀가 태준과 만난 기록, 호텔 예약, 이메일, 내 심장이 찢어졌다. 지은아. 너도. 민수는 어깨를 두드렸다. 형, 조심해. 이건 마피아 수준이야. 한성그룹은 한국의 제국이니까. 나는 복수를 다짐했다. 먼저 김태준부터. 그는 이제 한성그룹의 부사장, 지은이와 손잡고 우리 회사를 키우고 있었다. 뉴스에 따르면 그들은 결혼 소식도 냈다. 내 지은이가 그 새끼와. 나는 태준의 일상을 추적했다. 그의 습관, 출퇴근 루트, 연인과의 데이트. 강남 클럽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술에 취해 웃고 있었다. 박준호. 그 새끼 아직 살아있나? 하하, 운이 좋네. 나는 그 말을 녹음했다. 첫 번째 무기.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지은이에게 접근했다. 준호 씨, 제발. 오해야. 태준 오빠가. 강요한 거야. 그녀의 눈물이 다시 흘렀다. 나는 안아주었다. 믿을게. 도와줘. 증거를. 그녀는 흔들렸다. 알았어. 내일 회사 서버에 접근하게 하지만 그 밤 그녀의 전화가 왔다. 준호 씨, 위험해. 포기해. 왜? 왜 이제 와서? 다음 날 나는 회사로 잠입했다. 보안은 여전했다. 지은이가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빨리, 5분 만에 서버룸에서 나는 데이터를 다운로드했다. 김태준의 모든 비밀, 자금 세탁 증거, 로비 증언 녹취. 하지만 알람이 울렸다.
경비들이 달려왔다. 지은이가 소리쳤다. 준호 씨, 도망쳐. 나는 그녀를 밀치고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뒤에서 총소리가? 아니, 그냥 경보였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가 일부러 알람을 건 거였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데이터를 봤다. 거기 내 이름이 또 나왔다. 과거, 내가 저지른 실수. 10년 전 첫 스타트업에서 데이터 조작. 그걸 지은이가 숨겨줬다. 그녀가 나를 보호하려 했나? 아니면 이용하려 했나? 복수의 불길이 타올랐다. 김태준을 무너뜨려야 했다. 나는 익명으로 증거를 언론에 보냈다. 다음 날 헤드라인 한성그룹 후계자 불법 거래 의혹. 주가가 폭락했다. 태준은 기자회견에서 울었다. 모함입니다. 박준호의 복수예요. 세상이 나를 악당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지은이에게 전화했다. 내가 선택할 차례야. 나와 함께 싸우든 아니면 그녀의 침묵이 모든 걸 말했다. 복수는 달콤했다. 한성그룹의 주식은 바닥을 쳤다. 김 회장님은 은퇴를 선언했다. 태준은 도망쳤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민수와 숨어 지냈다. 형, 이제 끝났어. 지은 누나는 민수가 물었다. 그녀는 아직 나는 대답했다. 지은이의 마지막 메시지, 준호 씨, 미안해. 태준 오빠를 구해야 해. 우리 아이가 있어? 아이. 내 가슴이 무너졌다. 그 세월 동안 그녀는 태준과 나는 미쳤다. 모든 게 뒤집혔다. 복수가 아니라 파괴였다. 나는 태준을 찾아냈다. 제주도의 별장, 그의 은신처. 비가 쏟아지는 밤, 나는 문을 두드렸다. 태준아, 나 박준호야. 그가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형, 제발. 오해야. 그는 무릎 꿇었다. 아버지의 명령이었어. 당신이 너무 가까이 다가왔으니까. 데이터 조작, 당신 과거를 알았어. 지은이는 나는 물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나랑 얽힌 거 아니야? 그녀가 당신을 배신한 건 당신을 보호하려고. 당신 과거를 덮으려고 나한테 돈을 줬어. 그 대가로 나랑 결혼. 거짓말. 하지만 그의 눈빛이 진실을 말했다. 지은이는 나를 위해 자신을 팔았다. 그 승인 로그, 그녀가 조작한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 짊어진 거였다. 그럼 왜 나를 감옥에? 나는 소리쳤다. 태준이 웃었다. 당신이 올바른 일을 하려 했으니까? 그 AI가 우리 그룹의 비밀을 폭로할 뻔했어. 당신은 영웅이 되고 싶었지? 하지만 현실은 영웅은 죽어. 나는 그를 때렸다. 주먹이 그의 뺨을 스쳤다. 내가 다 망쳐. 하지만 그는 웃었다. 이미 망쳤어. 당신 인생, 내 인생, 지은이의 인생. 그날 나는 태준을 묶어두고 별장을 불태웠다. 아니, 불태우지 않았다. 그냥 떠났다. 그가 살아남든 말든 상관없었다.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지은이를 만나러. 그녀의 아파트, 문이 열려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다. 준호 씨의 태준 오빠가 사라졌대. 나는 그녀를 안았다. 괜찮아. 이제 우리 둘이야. 하지만 그녀의 배가 부풀어 있었다. 아이, 태준의 아이. 이 아이는 무죄야. 그녀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이 아이를 복수의 일부로 볼까? 세상이 우리를 쫓았다. 경찰, 언론,
한성그룹의 사냥개들. 우리는 도망쳤다. 부산의 작은 마을로. 그곳에서 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최종 복수, 한성그룹의 완전한 붕괴. 민수가 도왔다. 다크웹을 통해 그룹의 모든 비밀을 유출. 주식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김 회장님은 자살 시도했다. 뉴스가 터졌다. 박준호의 그림자, 한국 경제를 흔들다. 지은이는 나를 봤다. 준호 씨, 이게 올바른 일이야.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제 나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부산의 바다, 파도가 우리의 비밀을 삼켰다. 지은이의 배가 점점 커졌다. 그녀는 매일 아침 구토를 하며 나를 봤다. 준호 씨, 이 아이 이름은 뭐로 할까? 그녀의 미소가 내 죄책감을 자아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여전히.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한성그룹의 잔당들이 우리를 쫓았다. 검은 SUV들이 마을을 맴돌았다. 준호 씨, 도망쳐. 나 혼자서. 지은이가 말했다. 아니. 함께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태준의 얼굴로 가득했다. 그는 살아 있었다. 제주에서 탈출해 해외로 도망쳤다는 소문. 그의 아이를 임신한 지은이를 나는 용서할 수 있을까? 민수가 연락 왔다. 형, 마지막 증거. 김 회장님의 유언 영상 속 노인 김 회장님이 울었다. 태준아, 미안하다. 박준호를 희생시킨 건 내 어머니 때문이야. 그녀의 빚, 그룹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 태준의 어머니는 내 옛 연인이었다. 20년 전 그녀가 나를 떠난 이유. 그룹의 압박. 모든 게 연결되었다. 배신의 고리는 나부터 시작된 거였다. 나는 지은이에게 말했다. 태준의 어머니, 나랑 과거가 있었어.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럼 이 아이는? 운명인가 봐. 그날 밤 우리는 싸웠다. 준호 씨, 복수 그만해. 이 아이를 위해 그녀가 소리쳤다. 나는 문을 쾅 닫고 나왔다. 바닷가에서 나는 울었다. 올바른 일. 이게 올바른 일인가? 다음 날 한성그룹의 히트맨이 왔다. 총구가 내 이마를 겨눴다. 박준호, 끝내. 하지만 지은이가 뛰어들었다. 그만. 태준 오빠가. 태준이 살아있어? 그가 포기하라고 했어? 히트맨이 멈췄다. 태준의 메시지였다. 그는 항복했다. 모든 비밀을 공개하겠다고. 대신 우리를 살려달라. 나는 갈등했다. 죽일까? 용서할까? 지은이의 배를 만지며 나는 결정했다. 태준을 만나러 가자.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태준을 만났다. 공원 벤치, 가을 바람이 불었다. 그는 야위었다. 형, 미안해. 아버지의 유산, 다 포기할게. 왜 이제 와서? 나는 물었다. 그는 지은이를 봤다. 이 아이 때문이야. 내 피가 흐르는 이 아이를 형처럼 키우고 싶어. 그 순간 나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풀었다. 복수는 끝. 아니, 시작이었다. 나는 태준에게 말했다. 함께 싸워. 한성그룹을 무너뜨리자. 하지만 이번엔 올바르게. 최종 계획이 세워졌다. 태준, 지은이, 민수, 그리고 우리는 한성그룹의 마지막 보루를 공격했다. 그룹의 중앙 서버, 그 안에 모든 비리 증거. 우리는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기로 했다. 태준이 CEO 자리를 꿰찼다. 가짜 개혁을 외치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나는 그림자로 움직였다. 지은이는 아이를 낳기 전 서버 접근을 도왔다.
준호 씨, 조심해. 이 선택이 우리를 파괴할 수 있어? 공격 당일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빌딩 꼭대기에서 우리는 코드를 입력했다. 데이터가 유출되기 시작했다. 전 세계 언론이 달려들었다. 한성그룹, 대규모 부패 폭로. 김 회장님의 옛 부하들이 반격했다. 총격전. 아니, 법정 싸움. 그들은 나를 다시 잡으려 했다. 박준호는 테러리스트다. 헤드라인. 우리는 도망쳤다. 지은이가 출산했다. 병원에서 작은 여아가 태어났다. 이름은 희망. 지은이가 속삭였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이 아이가 우리의 희망. 하지만 태준이 배신했다. 다시. 그는 증거를 숨기고 우리를 팔았다. 형, 미안. 그룹을 지키려면 그의 전화 목소리가 떨렸다. 경찰이 병원을 포위했다. 나는 지은이와 아이를 안고 창가로 갔다. 준호 씨, 제발. 항복해. 그녀가 울었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아래 플래시가 터졌다. 이게 끝인가? 나는 중얼거렸다. 올바른 일을 하려다 모든 걸 잃은 순간. 총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나를 쏜 게 아니었다. 태준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쏘고 증거를 공개했다. 이게 진짜 복수야. 그의 마지막 말. 세상이 뒤집혔다. 한성그룹은 해체되었다. 나는 풀려났다. 지은이와 아이, 우리는 새 삶을 시작했다. 태준의 유언. 형, 당신 과거. 지은이가 숨긴 게 아니야. 내가 한 거 당신을 보호하려고. 나는 깨달았다. 모든 배신은 사랑이었다. 복수는 우리를 구원했다. 아니, 파괴했다. 독자들이 논쟁할 결말, 나는 영웅인가, 악마인가?